자, 이제 253페이지입니다. 위험과 수익이네요. 자, 투자론 1교시 때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수익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는 수익과 위험에 대한 공부라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위험이 먼저 나와요. 위험이 중요할까요? 수익이 중요할까요? 투자로는 위험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돈 잘 벌다 한 번에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 관리가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수익보다는 위험에서 더 치중을 합니다. 위험에. 네. 자, 위험의 개념 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거기 줄만 치겠습니다. 불확실성, 변동 가능성,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이걸 다 위험을 이렇게 표현해요. 크게 안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야. 이게 위험이라고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양가로 2번에 위험의 측정이라고 나오죠. 위험의 측정이라는 거는 위험을 숫자로, 위험이 어느 정도 된다고 숫자로 나타낸 걸 얘기해요. 그럼 거기 분산 표준 편차 보이세요? 거기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나오면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산이 크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위험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도 무슨 뜻이다? 위험이 크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이제 256페이지 위험의 유형 나오죠. 찾았어요? 거기는 네모. 위험의 유형은 네모. 그리고 별표 하나. 위험은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사업상 위험 돼 있죠. 양가로 1번 별표, 2번 별표, 5번 별표, 1번, 2번, 5번 이 세 개는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사업상 위험 볼게요. 이 사업상 위험을 경영 위험이라고도 그래요. 비즈니스 리스크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여 줄칩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는 위험 줄치세요. 수익성 동그라미 하세요. 이 사업상 위험은 뭐냐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을 뭐라고 부른다?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그 사업상 위험은 그 밑에 보니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있다고 돼 있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왼쪽에 용어에 보니까 왼쪽에 용어에 왼쪽 그게 오른쪽이잖아. 왼쪽. 네, 헷갈릴 때가 있죠. 수돗물 틀으라고 그러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 있잖아. 물 좀 틀어봐 그러는데 계속 잠그고 있어. 물이 안 나와. 가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돌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사람이라는 게. 자, 거기 보면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있죠. 거기 시장 위험 네모하고요 별표하세요. 시장 위험 알아야 돼요. 자, 시장 위험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경기 침체 있어요? 줄칩니다. 수요 공급의 변화라고 있나요? 줄칩니다. 자, 경기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요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미분양 적으세요. 미분양 아무데나 적어놔도 미분양, 공실. 자, 미분양과 공실이 일어나면 분양가가 하락합니다. 분양가 하락. 이런 말들 나오면 시장 위험이에요. 미분양, 공실, 분양가 하락 그럼 무슨 위험이라고요? 사업상 위험 그래도 될까요? 됩니다. 왜? 시장 위험이 사업상 위험의 종류니까. 시험은 그렇게 잘 묻진 않지만 사업상 위험 그래도 된다고. 왜냐하면 공실 미분양이 일어나면 돈이 안 되지 않겠어요? 수익이 안 나잖아요. 자, 그 다음 금융위험입니다. 운영위험 위치위험 안 봐도 돼요. 자, 금융위험 거기 보면 채무불이행이라고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게 줄치세요.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빌린 돈을 못 갚는 거죠. 그게 금융위험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지렛대 효과 공부했지.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효과잖아요. 그러면 부채를 이용 안 하면 지렛대 효과 있다 없다? 금융위험은요? 없다. 줄칩니다. 거기. 전부 자기 자본으로 투자. 밑줄. 전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도 없지만 금융위험도 없다. 맞아요? 그렇게. 그럼 질문해 볼게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업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럼 금융위험은 뭐야? 사업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금융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한 제가 알거든요. 뭐 같은 위험 아니야? 야, 돈 안 빌리면 위험 줄어들잖아. 그러면 제가 위험 종류를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냥 뭉뚱그리 위험하고 끝내버리지. 금융위험, 사업상 위험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자, 유동성 위험은 우리 아까 앞에 낮은 황금성 배웠죠. 유동성 위험 옆에 적으세요. 낮은 황금성. 그럼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은 현금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10억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돈은 없고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을 내가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이게 낮은 황금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8억에 금매로 8억에 내놔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손해봤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왜? 현금화가 잘 안 되니까 손실을 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그 외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또 총위험 그래가지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있습니까? 자, 체계적 위험 네모 별표, 비체계적 위험도 네모 별표. 항상 뜻이 중요하거든요. 자, 체계적 위험 보니까 옆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게 줄치고요. 위에 적으세요. 우리 시험은 이 말도 잘 쓰지만 피할 수 없는 위험 이 말도 많이 써요.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죠?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자,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과연 어떤 위험이냐 이 말이에요. 자, 줄쳐 볼게요. 경기 변동, 경기 침체, 인플레, 이자율 변동. 이 세 개는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내는 체계적 위험입니다.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시장의 힘이라는 말 보이세요? 시장의 전반적인 힘에 의해 이야기된 데 있잖아. 시장 동그라미 딱 하세요. 시장. 체계적 위험은요, 시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내 문제입니까? 바깥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바깥 문제죠. 시장 문제잖아요. 못 피한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럼 이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은 내한테만 적용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모든 동그라미 해야 돼요. 모든 자산, 모든 투자자, 모든. 자,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내한테만 적용되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따로따로 적용되는 위험이야. 그래서 개별 이걸 동그라미 해야 돼. 개별. 그래서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을 개별 위험이라 그래요. 체계적 위험을 시장 위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체계적 위험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된다 이 말이지.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입니다.
자,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요.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우리 투자와 관련된 수익률 중에 요구 수익률이 중요해요. 요구 수익률이 중요하다. 자, 그럼 먼저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 258페이지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나온다면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하기로 하고, 이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대 수익률 밑에 보니까 예상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이라 그러고요.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배우겠지만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내부 수익률.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 투자자가 예상하는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 있죠. 이 정도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이게 기대 수익률인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뜻이 뭐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요구하는 수익률이라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 이 요구 수익률과 관련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잘 알아두면 된다. 다 알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럼 일단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얻고자 하는 요구하는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얻고자 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일까요? 최소한의 수익률일까요? 그 최소한의 수익률 줄쳐야 돼요. 별표 딱 하고요. 자, 요구 수익률 딱 그러면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거 첫 번째 기억. 자, 두 번째.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은행 이자율 정도만 얻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왜 안 되죠? 뭐 이유는 알아. 말을지 못할 뿐이지. 이유는 알겠어. 자, 은행 이자는 은행에 저금하는 거는 위험해요?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없거든. 근데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위험이 뒤따르잖아요. 내가 지금 위험이 뒤따르는 행동을 하는데 위험이 하나도 없는 수익률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국채, 공채 있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채. 걔들도 이자를 주거든요. 국공채도 이자를 줘요. 그러면 국공채 이자율만큼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어차피 위험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처럼 위험이 없는 수익률을 뭐라 그러냐면 무위험률이라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이건 책에 줄 칠 거예요. 그 무위험률은 뭐냐면 위험이 없는 수익률 이 뜻이야. 위험이 없는 수익률. 그럼 예를 들면 은행 이자, 국공채 이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만 요구하면 되나요? 더 요구해야 되겠지. 그 플러스지. 더 요구해라. 더 요구해라. 그래서 플러스. 그럼 뭘 요구하느냐? 나 위험해. 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해. 근데 위험이 없는 네 가지고는 안 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 그럽니다. 이 위험 할증률은 위험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무위험률은 아까 이자였죠. 이자. 은행 이자, 국공채 이자. 이런 애들은 시간만 가면 붙잖아요. 이자는요. 그래서 이 무위험률은 시간 대가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뺀다 더한다. 이 간단한 걸 시험에서 묻죠. 더합니다. 더합니다. 더한다. 더하는 이유 알겠죠? 위험하니까 위험의 대가를 더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고 그래야 되니까 플러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수익률을 더 적게 요구해야 돼요? 많이 요구해야 돼요? 많이 요구해야죠.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이 월급을 더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것을 예상 인플레율이라 그러거든요.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한다.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 이 식입니다. 이 식 알아야 됩니다. 이 식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무이업률이 상승한대요. 무이업률이 커진대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그럼 요구 수익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위험 할증률이 커져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다 냈어요, 벌써. 다 냈어요. 더하기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예상 인플레율이 커지면요. 그렇겠죠? 더하기인지, 이 더하기인지를 아는지 묻는 거죠. 다 더하기 때문에 같이 커지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자. 세 번째. 요구 수익률에서는 얘가 중요하다. 위험 할증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자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험과 관련되는 걸 잘 알아놔야 돼요. 그럼 위험 할증률이 위험에 대한 대가라 그랬죠. 자, 그러면요. 위험한 투자안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겠죠. 내가 위험한 데 투자를 하는데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똑같지 않아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은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위험은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는 뭐겠어요? 위험을 싫어하죠. 위험 혐오형이라 그러거든. 근데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도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위험 혐오도가 투자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혐오도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위험을 더 싫어한다 이 말이죠. 위험을 더 싫어한다 이 말이야. 그럼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투자자란 말을 넣어줄게요. 위험 혐오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제 이게 포인트.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위험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작아진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왜 그러냐면요. 위험을 싫어하면은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투자로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 안 할 것 같으면 투자론 공부할 필요 없어. 나는 평생 투자는 안 해. 그분은 투자론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투자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할 때 내가 저기 지금 투자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위험을 진짜 싫어해. 그러면 위험 할증률을 더 많이 요구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를 하긴 하는데 나는 위험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해라.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험 혐오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된다?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낼 수 있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이런 생략해 버리고요.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이렇게 바로 물어봐 버립니다. 위험 혐오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이렇게 바로 물어봐 버려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험하니까 더 많이 요구한다 이 말이야.
위험을 싫어하니까 더 많이 요구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말씀드렸어요. 최소한의 수익률, 이거. 자, 그 다음 무위험률 한번 볼게요. 무위험률. 위험이 없다. 위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무위험률은요.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란 말이야. 은행의 저금 이자, 예금 이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금 이자는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투자자마다 똑같습니다.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위험의 혐오도가 큰 투자자일수록 무위험률이 커진다. X라고요.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질문.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위험률이 커진다. X라고요.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위험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위험률은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그냥 기본 베이스야. 깔고 가는 거야. 무위험률은.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건 기본이다.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고, 이거는 기본으로 받아야 되고, 추가로 받는 게 위험 할증률이잖아. 이거는 투자자마다 다르고 투자마다 다르고, 무위험률은 투자자나 투자하고는 관계없이 똑같고,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구 수익률은 다르다. 그럼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른 이유는 무위험률 때문이다. 위험 할증률 때문이다. 오케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르네. 투자자마다 다른 거를 주관적 수익률이라 그래요. 자, 책 보겠습니다. 자, 259. 요구 수익률 옆에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줄치고 별표합니다. 주관적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마다 똑같다, 다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구 수익률 2번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합 더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지. 뺀다 그러면 안 돼. 합. 그리고 그 밑에 식이 나오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돼 있죠. 그 밑에 뭐 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안 봐도 돼. 그건 안 봐도 된다. 자, 그 다음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률 시간의 대가라고 돼 있죠. 자, 그 밑에 보니까 줄 한번 쳐볼까요? 예금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 이런 게 대표적인 무위험률이에요. 위험이 있다 없다? 안전하단 말이죠. 확실하다고요. 확실하다는 게 위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위험이 불확실이었잖아. 확실히 그럼 위험이 없는 거지. 줄만 하나 쳐놓으면 돼요. 자, D번 별표예요. 그 밑에 D번 별표. 무위험률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나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결국 투자자마다 무위험률은 차이가 없다. 투자안마다 무위험률은 차이가 없다. 위험하고 관계없어요. 위험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무위험률이 커진다? 아니. 위험을 싫어할수록 무위험률이 커진다? 아니. 위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됐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줄친 거 읽고 별표한 거는 특히 신경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기시면 260페이지에 실현 수익률 나옵니다. 실현 수익률. 자, 실현 수익률은 말 그대로 실현이 됐다는 거야. 실현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제로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줄치고요. 후에 동그라미.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에요.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뜻은 아시겠죠?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건물에 지금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우리 투자론 공부하죠. 투자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건물을 사고 나서의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론은요, 사기 전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건물 샀다 안 샀다? 안 샀어. 투자론은 건물을 사고 나서 얼마를 벌었는가를 기록하는 게 투자론이야. 그건 회계학이야. 그걸 공부하는 게 투자론이 아니라고요. 투자론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단계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예상과 관계되는 거야. 예상. 오케이? 그런데 실현 수익률은 예상이 아니라고요. 자, 이게 지금 투자 시점이거든. 투자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시점이에요. 그럼 실현 수익률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이분은 이 건물을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5년 뒤에 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실현 수익률은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가 다 끝나고 건물 다 팔고 야 우리 얼마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다 모여봐봐. 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게 실현 수익률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다 끝나고 알 수 있는 게 무슨 수익률이라고? 그게 실현 수익률이라고요. 그러면 이 투자 시점에는 실현 수익률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게 이때 아니에요? 투자 시점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실현 수익률은 기준이 된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어요. 왜? 모르니까. 실현 수익률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준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있잖아. 지금 오늘 고등학교 3학년 개학했어. 오늘 첫날 수업이야. 고등학교 3학년 일반 첫 시간. 선생님이 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정독실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못하는 애들은 여기 남아서 공부시키겠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우등반 열등반 구별 기준이 뭔데요? 이 학생이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 봤어 안 봤어? 1년 뒤에 볼 건데 수능 점수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 돼 안 돼? 그렇지.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 점수를 알 수가 없는데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투자 판단 기준은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끝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현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판단하겠다. 아까 그 선생님과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맞죠? 그렇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봐봐. 2번 실현 수익률은 지금 줄 안 쳐도 돼요. 투자 분석 시에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줄칩니다. 투자 선택 시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률이다. 밑에 적으세요. 말이 좀 흐릿하다. 표현이 흐릿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투자 선택 시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또 볼게요. 그러면 투자 시점에 지금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때 실현 수익률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뭐하고 하느냐? 저 두 개 가지고 한다고요. 자,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이 투자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기대를 모르면 어떡하노? 지금 예상하잖아. 예상하잖아. 예상이 할 수 있지. 10% 벌겠는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다. 요구 수익률은 알 수 있나요? 내 요구 수익률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언제든지 알 수 있어. 지금 요구 수익률 있지 본인들 다. 그래 나는 여기에 투자할 때는 이 정도는 돼야지는 언제든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투자 여부 판단은 뭐하고 뭐가 비교한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다시 투자 여부의 판단은 뭐와 뭐를 비교한다? 중요하다 이거.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X. 기대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한다. 좀 머뭇거리는데 지금
X. 아시겠죠? 내가 얘기 안 한 건 갖다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될 것 같으면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해요. 다 되는데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럼 이거 기대 수익률 대신에 아까 내부 수익률 한다고 그랬지. 내부 수익률 그래도 괜찮아. 그럼 나중에 우리 내부 수익률법에서 얘기를 해 내가. 실현 수익률 잘 얘기다. 실현 수익률이라든지 시장 수익률 이런 걸 잘 넣어요. X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투자 여부의 판단은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안 돼. 시험에 많이 내. 자주 내. 자, 그러면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클 때 투자할까요? 네. 좋아요. 이럴 때 투자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분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내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야. 나는 최소한 10%는 받아야 되겠어. 근데 이 투자 안에서 한 12%가 예상이 돼.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나는 10%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12%가 예상이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투자하겠지. 맞아요? 이럴 때 투자합니다. 투자 선택.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한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우리 투자론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야 되는지 요구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투자론 배울 이유가 없죠. 할까 말까를 모르는데 지금. 맞아요? 중요하다고요. 회사에서 월급을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대표이사, 사장. 맞아요? 그러면 그 사장은 일을 제일 많이 해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죠? 근데 월급은 제일 많이 받네. 왜 그래? 사장이 그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 사람 월급쟁이 사장이래. CEO야. 경영을 잘해서. 물론 제가 말 자체가 좀 약간 이제 질문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사장은요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자, 과장 3천만 원짜리까지는 지가 의사결정할 수 있어. 정결권이 3천만 원까지는 지가 결제가 가능해. 정결이라 그러거든요. 위에 안 타도 되죠. 자, 부장 한 5천까지는 정결권이 있어. 5천까지는 위에 이사나 사장 결제 없이 5천만 원까지는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이사 만 5억 정도 결정권이 있다 해봅시다. 대표이사는요? 없어요. 회사의 운명을 거는 결정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의사결정이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사결정이죠. 맞아요? 잘 낸다고요. 의사결정은 중요하거든요. 의사결정은. 사장이 기대 수익률 구합니까? 사장은 기대 수익률 안 구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구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누가 구합니까? 사장이 앉아서 요구 수익률 구하고 있겠어? 직원들이 구해오죠. 그럼 직원들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구해왔어요. 그럼 사장이 기대 수익률이 커야 투자해야 되는지 요구 수익률이 커야 투자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럼 안 되지. 그럼 사장 내려와야지. 그런 게 해당된다고요. 이게 최종 의사결정과 관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낸다. 그럼 앞으로 투자론에서 어떨 때 투자한다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다 알아놔야 돼요. 응? 나중에 뭐 순현가 0보다 클 때라든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라든지 내부 수익률이 요구주 크다든지 어떨 때 투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꼭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처음 나왔으면 첫 번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이 말이 딱 나오면 투자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 계속 투자만 하고 있겠네. 계속 투자만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균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균형입니까? 균형이 아닙니까? 균형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같아집니다. 같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같아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어. 여러분이 알려드려봤자 여러분 또 잊어먹고 헷갈리기만 하거든요. 하나를 딱 기억하라고요. 자, 이게 같아지려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야 같아지지 않겠어요? 그걸 기억하라고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크지? 기대 수익률이 크면 기대 수익률이 곧 떨어진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볼게요. 260페이지예요. 자, 거기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나오죠? 찾았어요? 그 옆에다 적으세요. 투자 선택. 투자 일단 해. 투자 선택이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네 줄로 막 적어놨죠. 우리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크지? 그럼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점점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고요. 그런 말이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둘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돼 있네. 그게 줄쳐야 된다. 하락 동그라미. 상승 그럼 X라고요. 상승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오른쪽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죠? 양가로 2번. 그럼 옆에 적으세요. 투자 기각. 투자하면 안 되겠죠?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점차 상승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셋째 줄에 기대 수익률은 상승.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상승 동그라미. 그렇게 하라고요. 자, 그러면 기출 있잖아요. 260페이지. 기출 한번 볼까요? 기출 3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대요. 요구 수익률이 더 크고 기대 수익률이 더 작네요. 그럼 이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올 거다? 기대 수익률이 상승할 거야 하면서 읽어야 돼요. 상승돼 있나요? 오케이.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상승인가 복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꾸 보다 보면 어디를 바꾸는지를 안다고요. 그럼 이 경우는 투자는 합니까? 투자는 안 합니까? 투자 안 하죠. 투자 안 합니다. 됐어요. 봐야 될 때가 있다. 봐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 수업 시간에. A라면 A인 경우 이래 놓고는 B이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뭐다. 이렇게 나오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다면 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딱 보고 있잖아. 뒤에 거를 알아야 돼. 앞에 거를 딱 보고 있잖아요. 뒤에가 뭘 물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야. 묻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지금.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 투자하네? 기대 수익률 떨어지겠네. 기대 수익률이 작다고? 투자 안 하겠네? 기대 수익률 올라가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61. 자, 거기 보면 투자가치 그래가지고 박스가 있죠? 보이세요? 자, 거기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돼 있네 지금. 그 순수익 앞에다가 이렇게 예상이라는 말도 적어주세요. 우리 투자로는 다 예상입니다. 다 예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요. 투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이거 항상 이 둘은 반대다. 잊어먹지 마. 이거는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 전에 지가 할 때도
지대 할인 이자율 이렇게 나왔을 때 이자율이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안 돼.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 요구 수익률 분모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261페이지 투자가치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험이 클수록 밑줄. 자,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요구 수익률이 커져서 밑줄. 그 밑에 투자가치는 작아진다 밑줄. 자, 그래서 줄친 걸 읽어보면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져서 투자가치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세요. 자, 넘길게요. 나머지는 굳이 필요 없어요. 자, 263 위험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나오죠. 자, 그 밑에 1번 양가로 1번 별표합니다. 자, 줄 쳐볼게요. 위험이 크면 밑줄.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커진다.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앞에서도 나왔잖아. 그럼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그러면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동그라미, 비례관계.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에 있어. 이거를 우리는 상쇄관계라 그래요. 상쇄관계. 그래서 앞으로 상쇄관계 나오잖아.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란 뜻이에요. 자, 위험이 커져.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는 위험을 되게 싫어해. 근데 여기 투자는 해야 돼. 아까 투자로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가정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투자는 해야 돼. 근데 나 위험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 많이 요구해가지고 그 위험을 상쇄시켜버려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난 저기 가기 싫어. 근데 자꾸 가재. 그거 뭐 해줄 건데? 상쇄시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그 위험을 상쇄시켜버리겠다. 즉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에 있다. 됐어요? 상쇄관계, 비례관계, 상쇄관계, 비례관계. 됐습니다. 넘깁니다. 자, 이제 264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위험의 종류 봤고요. 위험의 종류.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수익률 종류 봤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그리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인데? 상쇄관계. 여기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할 거야? 위험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걸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위험의 처리 방법입니다. 자, 거기 위험의 처리 방법 메모하시고 별표입니다. 별표 2개 하셔도 돼요. 자, 먼저 양가로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제외 동그라미. 여러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위험한 건 제외시켜라. 위험한 건 제외시켜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건 제외시켜라. 그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피한다는데 그래. 그 피하는 거지. 위험한 거 제외시켜 이 말은 안전한 데만 투자해라 이 말 아니에요? 위험 없는 데 투자하라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위험 없는 데 투자해. 위험이 없는 게 뭔데? 안전한 거, 확실한 거. 위험의 반대가 확실이야. 확실한 거, 안전한 거. 그게 뭔데요? 무위험. 뭔데 그게? 은행, 국공채. 아까 얘기했잖아. 무위험, 은행, 국공채. 거기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그게 제외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건 투자가 아니지.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죠. 위험을 내가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위험의 제외란 위험이 큰 투자는 제외시키고 위험이 가장 작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OX. X야. 제외는 위험이 크고 작고 필요 없어. 그냥 위험한 데는 안 가는 거야.
잘하셨어요. 위험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 보수적 예측이라고 돼 있죠. 그 양가로 2번 별표하고요. 보수적 예측 네모 딱 하세요. 자, 보수적 예측이라는 건 지금 위험의 처리 방법 하고 있어요. 위험의 처리 방법. 자,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이번에 오피스텔이 좋은 게 나왔어. 아이폰이죠. 아이폰이 대답했지. 그거 왜 그래? 뭐 갑자기 놀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안 놀라잖아요. 쉬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저거 출시된 지 오래됐어요. 지금 챗봇 나오고 있는데 지금 챗봇 들어보셨죠? 좀 신문에 챗봇 엄청난 거 나왔잖아. 챗봇은 이런 거예요. 걔한테 물어봐. 영어로 만약에 트러스트와 빌리브의 차이점을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상세하게 설명해줘. 그럼 걔가 상세하게 쫙 쳐줍니다. 이렇게. 응? 무슨 말겠어요? 나 위험 할정률을 모르겠는데 위험 할정률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봐봐. 그럼 걔가 쫙 이렇게 쳐줍니다. 응? 야, 공인중개사 기출 시리즈 문제 중에 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야? 물어보면 걔가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든지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그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안 그러면 걔가 5년치 기출 문제를 다 떼어줄 수도 있어. 그거 지금 챗봇이라고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공부한다고 뉴스를 안 보는구나. 사는 게 아니고요. 가입하면 돼. 유튜브처럼. 아니 진짜 담 쌓고 산다고. 담? 왜냐면 뉴스하고. 그렇죠. 그래, 대학교 리포트 써가지고 A+를 받았다잖아. 챗봇은 야, 이거 좀 써줘봐. 지금 막. 그렇다. 자, 보수적 예측. 지금 위험의, 금방 그 핸드폰이 그런 거 맞죠? 위험의 처리 방법. 지금 우리 위험의 처리 방법 하고 있어요. 위험의 처리 방법. 자, 친구가 와가지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데 보통 물어보죠. 그러면 그 친구가 한 30% 정도 수익이 날 거야.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에요. 30%를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나는 그 친구 말을 믿고, 그래, 알았어, 투자할게 하면 당할 수 있지. 그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위험을 처리하려면 친구 또 나쁘게 욕하면 안 되니까, 너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 권하러 왔어. 그러면 나는 30%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10% 되겠구나. 이렇게 수익을 높게 예측해라, 낮게 예측해라. 그렇지. 그래야만 위험이 처리가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또 와가지고 그럼 그 투자하는데 위험은 없어? 위험 없어. 원금이 보장된대. 그래, 보장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위험을 크게 본다, 낮게 본다. 위험은 그렇지. 수익은 낮게 보고요. 위험이나 비용은 높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책에 동그라미 1번 줄쳐야 돼. 수익은 낮게 예측. 비용은 높게 예측. 근데 시험이 어떻게 잘 내냐면요. 수익은 높게 예측. 비용은 낮게 예측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수험생들이 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수익은 높아야지. 좋아, 이래버린다고. 위험의 처리 방법 하고 있어요, 지금. 위험의 처리 방법. 자, 그리고 그 밑에 봐봐요.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하라고 돼 있나요?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보이세요? 거기도 줄치고 별표예요. 기대 동그라미, 하향 동그라미. 기대를 낮추라고요. 기대 수익을 낮추라고요. 수익을 낮게 잡으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위험 조정 할인율 조정법. 이거 별표입니다.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이거 2번 3번 중요하다고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요, 줄만 하나 칠게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밑줄, 그 밑에 높은 할인율 적용 밑줄.
그리고 높은 동그라미. 사실은 이거를 제가 온전하게 정확하게 다 설명하려면 감정평가라든지 현재 가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는 빼고 그냥 제가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이 제 설명으로 이해해도 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보니까. 상품권은 아세요? 상품권 아시겠죠? 자, 제가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허접한 상품권 하나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상품권 100만 원짜리 상품권이야. 이 두 개를 들고 상품권 교환소에 갔어요. 한 개는 롯데백화점, 하나는 허접한 거. 자, 100만 원 두 개 딱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상품권 교환할 때 그 사람들은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다 줘요? 돈을 떼고 줘요? 그게 할인율이야. 예를 들어서 할인율. 그러면 신세계 롯데라고 그랬나? 롯데백화점은 5%를 떼고 주는 거야. 그 난 95만 원 받았어. 허접한 상품권은 5%를 뗄까 더 많이 뗄까? 할인율이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 떼버리네. 8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자, 신세계 롯데백화점하고 허접한 백화점 중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하다? 여기.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어떤 걸 써야 된다? 높은 거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자, 우리 할인하러 가거든. 을 들고 1억짜리 이 있단 말이야. 이 만기 6개월이에요. 그럼 이 은 6개월이 지나야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은 1억이다. 1억이 안 된다. 1억이 안 돼. 그럼 이걸 얼마냐를 구하려 쓰는 게 할인율이거든. 할인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험한 거일수록 아까 상품권처럼 높은 할인율을 써버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안전할수록 낮은 할인율을 써서 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을 쓴다. 높은 할인율을 쓴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을 쓴다고? 낮은이 아니고 높은.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쓰는 거예요. 낮은 그러면 안 돼. 낮은으로 내 시험은 낮은으로 내. 꼭 기억해야 돼.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위험의 관리 방법입니다. 자, 관리 방법에 보니까 회피라고 있네요. 회피가 뭔데요? 제외. 회피가 제외야. 회피가 제외입니다. 할 필요 없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별표입니다. 위험의 증가. 우리 지난주에 조세의 증가했잖아요. 조세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였잖아. 그럼 위험의 증가는 제3자한테 뭐를 떠넘겨?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자, 얘가 중요해요. 얘가 거기 보면 임대료 인상 밑줄, 보험계약 밑줄. 얘들은 시험에 잘 내요. 임대료 인상과 보험계약은 위험의 보유다, 위험의 증가다. 증가. 위험의 제외다. X. 위험의 보유다. X. 위험의 증가라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스왑이라고 있죠. 스왑 동그라미. 스왑은 교환 계약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위험을 떠넘기면서 교환하는 계약을 얘기해. 그러니까 스왑 그러면 증가입니다. 스왑 증가. 자, 그 다음 위험의 통제 볼게요. 자, 위험의 통제는 손실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냥 줄만 하나 쳐놓고요. 그 뒤에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죠. 자,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 더 적으세요. 포트폴리오 위험의 통제입니다. 자, 그 밑에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죠. 네? 거기 별표하세요. 민감도 분석 시험에 많이 자주 내요. 자주 내는데 문제 자체가 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지문으로. 그럼 제가 민감도 분석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한번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김치찌개. 그럼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투입이 돼야 되죠. 투입이 돼야 김치찌개라는 결과물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조미료가 3개가 있어야 돼.
고춧가루, 소금도 필요하다고 해요. 김치찌개 소금 들어가는지 나 모르겠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김치 자체 짜니까, 그지? 근데 들어간다고 쳐. 자, 후춧가루. 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아니, 그냥 해. 다 챙길 수 없어. 땡초, 김치 잘 몰라. 그냥 김치찌개 제대로 만들 그냥 필요하다고요. 너무 지금 또 진지 모드로 들어가네. 응? 자, 제가 고춧가루를 한번 촥 이렇게 뿌려봤어. 촥 하고 맛을 봤거든. 별로 안 매워. 한 번 더 촥 뿌려봤어요. 별로 표가 안 나. 자, 그 다음에 소금을 촥 뿌려도 맛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 한 번 더 뿌려도 별로 안 달라져. 근데 후추 있잖아. 후추는 한 번만 살짝 뿌렸는데 못 먹겠어. 예를 들어 못 먹겠어. 자, 그러면 소금, 고춧가루, 후추 세 개 중에 이 김치찌개라는 결과물에 어떤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게 답하기 어렵나? 후추죠? 후추? 그렇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면 후추가 가장 민감하구나. 후추가 가장 민감한 요소구나. 내 김치찌개라는 결과물에 후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앞으로 후추 뿌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 맞습니까? 자, 이 민감도 분석은요, 어떤 투입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 그러면 이 투입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어요? 자,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 임대 수익이 내 결과거든. 근데 임대 수익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공실, 임대료, 세율, 은행 이자율, 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이 많잖아요.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처럼 촥 뿌리듯이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수익이 얼마일까? 임대료가 110만 원이면 수익이 어떻게 되지? 임대료를 120을 하면 수익이 어떻게 되지? 자, 공실이 5%면 수익은 어떻게 되지? 공실이 6%. 이게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응?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나는 걔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감도 분석이야. 그러면서 내가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뜻이에요? 뜻. 자, 그럼 책 한번 볼게요. 민감도 분석 1번. 줄 쳐보겠습니다. 지금 줄칠한 데만 치세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부터 줄칩니다. 투입 요소를 변동할 때 줄치세요. 투입 요소를 변동할 때, 그리고 여기 투입 요소 있죠? 거기 동그라미 딱 하고요. 별표. 투입 요소의 별표. 투입 요소를 변동할 때 줄칩니다. 투자안의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투입을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투입하는 거를 한 개 넣어볼까?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이렇게 변화할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기출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제가 투입 요소 별표라고 그랬죠? 자, 기출 1번. 민감도 분석이란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 밑줄. 투입 요소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 지문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건 안 읽어봐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민감도 분석은 나왔죠? 그럼 그 뒤에 무슨 글자가 있나요? 그러면 이 지문은 맞다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민감도 분석이라 안 그러고 여기다가 뭐 흡수율 분석이니 무슨 이상한 분석을 막 적어놔 스왓 분석이니 이런 분석을 넣어놓고는 뒤에 투입 요소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X. 투입 요소가 나오면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이에요. 투입 요소라는 말 대신에 변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변수. 투입 요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변수라고도 그래요. 됐어요? 자, 근데 그럼 이제 3번 보세요. 기출 3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민감도 분석에 맞습니까? 맞아요? 뭐를 변화시켜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나왔거든. 여기 투입 요소나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뭐냐? 작전을 바꿨다. 출제자들이. 추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을 좀 알아두세요. 이 3번이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제 생각에 작년 얘기하면 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처음 나오는 애는 답이다. 답으로 낸다. 안 낸다. 인사만 와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냥 인사만 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다음에 또 나오거든. 다음에 또 나올 때는 인사하고 가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다가 뭐 SWOT 스왑 분석이라고 있거든. 스왑 분석을 통해 해놓고 밑에 쫙 적어버리면 X. 흡수율 분석을 통해 그래놓고 밑에 딱 적어버리면 X. 무슨 분석이다 이거는? 오케이. 알아두세요. 이제는 인사만 안 한다. 안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인사도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안 하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포트폴리오 하겠습니다.